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교시 반가운 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의 안정진 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안정진 팀장님께서 오늘 2교시를 맡게 되셨는데 네. 잠깐 저희가 1교시에서 홍보를 살짝 해드렸어요. 힌트를 드렸어요. 방통신에 대해서 맞아요. 이야기를 좀 해볼 것 같은데 그럼 최근 시장 안에서도 우리 어떻게 안 팀장님께서도 네네. 광통신 관련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네. 좀 체감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세미나 같은 것들을 좀 다녀보면은 네. 이런 최근에 또 엔비디아에서 그 GTC 2026 때 또 그런 루멘텀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밝혔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쪽에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것들을 좀 세미나나 이런 것들 다녀보면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광통신 그러니까 엔비디아 발로 좀 저는 굉장히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우리 젠슨한 형님이 살짝 네. 만져주니까 그 폭발력이 확실히 보였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금 힘들어요. 광통신이 뭔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구리로 우리가 네.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빛으로 보낸다? 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이제 모든 네트워크들이 이제 보면 AI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커다란 그냥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전기 신호로 다 작동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전기가 이동하는 통로는 다 구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구리로도 충분히 연결이라든지 통신이 다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학습에서 추론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또 에이전트 AI가 도입이 되면서 네. 이 사람이 AI를 비서로 부리면서 이 AI가 24시간 동안 AI를 괴롭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최적의 값을 찾고 또 이제 뭐 실행까지 해야 되니까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자체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학습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칩 성능이 끌어올리는 게 그동안의 10년 동안 중요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GPU들을 얼마나 잘 연결을 해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동작을 하게 하느냐라는 이 네트워킹이 좀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 3명이 있는데 그렇죠. 네, 각자 맡은 분야라든지 뭐 강점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추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셋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텔레파시로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최적의 값을 공유해서 찾고 그거를 내보낼 수가 그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스케일업이라든지 스케일아웃 또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뭐 스케일 어크로스 이런 개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케일업이라고 하면은 그 GPU가 여러 개 들어있는 서버를 수직으로 이제 쌓아 올려서 이제 연결을 해서 성능을 끌어올렸는데요. 네. 이제 렉에다가 그런 걸 쌓았는데 이제 좌우로 렉과 렉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또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도 연결을 해서 이제 뭐 수천 개, 뭐 수만 개의 GPU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을 해서 마치 한 몸처럼 작동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또 새로운 AI 쪽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게 미칠광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세요. 빛광자가 아니라 미칠광자. 그러니까 주가가 주가를 너무 많이 보니까 올라서. 네. 너무 올라가고 사실 이렇게 주가가 팍 튀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특히나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곁눈질로 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약간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게 반짝 유행 트렌드에 그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광통신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막 시작하는 본격화되는 초기 단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은 이제 구리 네트워크로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가능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AI 모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이제 광통신 쪽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이제 도래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GTC 2026에서도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게 뭐 루멘텀이라든지 코이러런트 같은 것들에 이제 20억 불씩 각각 이제 투자를 한 게 이제 앞으로 이쪽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다가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어서 마벨이라는 기업도 네. 또 20억 불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광통신 쪽에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병목이 발생을 할 거고 안정적으로 기술력과 뭐 물량 같은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사실 뭐 엔비디아 효과라고는 하지만 이 광 관련해서 그 전에 그 젠슨 양이 어떤 그 GTC를 통해서 그래도 이 구리는 계속 수요가 있을 네. 수밖에 없다. 요 얘기해가지고 한번 와장창 네네. 광이 맞습니다. 좀 흔들렸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직 시작 단계지만 향후 미래를 보면은 구리보다는 확실히 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건 불보듯 뻔한 시나리오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스케일 업, 뭐 스케일 아웃, 스케일 어크로스 뭐 이런 개념을 네네.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서버를 이제 수직으로 쌓는 스케일 업 단계에서는 굉장히 근거리지 않습니까? 이 가까운 거리는 아직까지는 구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데이터 트래픽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은 단 1m의 거리에서도 구리 쪽에서 이제 데이터 병목, 발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AI 발전 단계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제 광학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런 스케일 업 단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도 이제 광학으로 교체가 되는 것은 한 27년 말 정도부터 이쪽도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제 광학 쪽은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실 우리가 이 광통신 얘기를 할 때 네트워크 병목 이야기를 지금도 그 키워드를 주셨는데 맞아요. 우리가 병목하면 이제 경부선 탈 때 징하게 막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톨게이트 들어가고 굉장히 빠질 막히. 때. 그거를 우리가 딱 진짜 병목 현상의 한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네트워크 병목 아니면 데이터의 병목 그게 왜 생기는 건지도 궁금하고 네네. 그게 해결을 할 때 광통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지금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병목이 지금 왜 생기냐라고 하면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리 자체가 이제 전기 신호를 보낼 때 저항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수많은 이제 데이터 트래픽을 구리로다가 쏘게 되면은 GPU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그 성능을 100%다 활용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네. 되는데요. 앞에서 빨리빨리 이제 처리했던 데이터들이 나가줘야 또 GPU가 돌아가면서 추론을 하고 연산을 하는데 앞에서 그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막혀 있으면 얘가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개, 뭐 수천 개의 GPU들을 다 연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1000개의 GPU가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병목이 생겨서 데이터를 처리를 못하고 있으면 나머지 999대가 그 시간 동안 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는 구리 네트워크에서 병목이 생기면 자체적인 이런 데이터 센터의 경쟁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병목 자체가 생겨버리면 이제 데이터 센터 만약에 이런 병목 때문에 데이터 네트워크 쪽에 병목이 한 10% 정도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 자체의 그런 효율성 자체가 한 10에서 15% 정도가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이 네트워크 병목보다 성능 저하가 더 크게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구리 자체가 이렇게 병목이 생기다 보면은 네. 발열이 또 생깁니다. 그렇죠. 네. 발열이 생기면 데이터 센터의 칩들은 또 발열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냉각하기 위한 또 다른 뭐 시스템을 돌린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 공조 장치 에어컨을 계속해서 24시간 가동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런 발열 자체가 이제 구리에서 더 심하게 일어나면 오퍼레이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하이퍼 스케일러들 같은 경우에 그 캐펙스 투자 처음에 이제 자본 투자할 때 비용이 많이 쓴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걸 얼마나 빨리 원금을 회수하느냐도 그렇죠. 중요한데 네. 구리 네트워크로 계속하게 가게 되면은 그 운영 비용 자체가 증가를 하게 돼서 원금 회수 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필수적으로 광학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리로 인한 병목이 일단 개선이 되고 또 발열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맞습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개선이 되고 또 투자 대비해서 효용성도 더 빨리 끌어올릴 수 있고 네. 요 세 가지가 개선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퍼레이션 비용이 좀 절감이 된다라고 네네. 하면은 거기서 세이브되는 비용을 또 추가적인 또 GPU를 구매를 해서 또 자체적인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더
효율화 네. 이제 굉장히 늘어난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기술 혁신으로 다가오는데 또 기존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겁이 나는 게 데이터 냉각을 위한 또 어떤 시설이나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 기존 전선이라든지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렇죠. 이게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또 전략을 수정해야 될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아직은 광통신이 초기라고 하니까 네. 너무 좀 두려워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또 코덱스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ETF 저희가 아까 네. 잠깐 네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포트폴리오 구성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덱스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ETF가 그 3월 31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나 뭐 국내에 같은 컨셉으로 상장되어 있는 ETF가 없는 좀 최초로 상장을 한 ETF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총 10종목으로 포트폴리오가 압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광통신 쪽 네트워크를 보면은 한 4개의 밸류 체인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칩을 설계하고 공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던 마벨이라는 기업을 편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광학 쪽에 보면은 그 결국은 그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해가지고 네. 이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이 반도체가 전기 신호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그 전기 회로만 그린 게 반도체였어요. 네. 근데 이제는 광학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 칩 자체에 광학 회로까지 같이 그리게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종 접합 네. 같은 기술이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인데요. 이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칩에 대한 광학 쪽 칩 설계를 굉장히 잘하는 팹리스 업체가 이제 마벨입니다. 네. 그래서 요 마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컴퓨터 뒤에 보면은 그 랜선을 딱 꽂는 게 있습니다. 네. 보면은 그 불빛 깜빡깜빡 맞아요, 거려서 이렇게 맞아요. 딸깍 꽂는 게 네네. 있는데 네. 그거 보면은 그 앞에 이제 있는 그 플라스틱 커버 씌워져 있는 네. 그 투명한 거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광 트랜시버 모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컴퓨터 뒤에 이제 가장 기판의 마지막 단에 이제 딱 꽂혀서 그 컴퓨터 내부 기판 안에 있는 칩까지 이제 구리 회선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칩에서 나온 전기 신호가 그 기판을 타고 와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야 이제 광으로 그 모듈에서 바뀌어져서 쏘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가 DSP라고 해서 네. 디지털 뭐 시그널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장 독점적으로 잘 하는 게 또 마벨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DSP가 하는 역할이 이제 그 레이저로 쏘기 전에 전기 신호를 어떻게 보면 잘 정렬하고 오류 같은 것들을 제거해서 그냥 바로 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필수 칩인데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저희가 컴퓨터 뒤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선이 또 연결이 돼서 다른 스위치 장비에 이제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로 치면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렉들이 다 그 케이블이 나와서 네. 스위치 장비에 다 여러 개가 꽂히는 거거든요. 그걸로 이제 다 공유가 되는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스위치 장비 안에도 이제 에이직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광학 칩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설계를 마벨이 굉장히 좀 잘 하고 있어서 광학 쪽 네트워크가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요 마벨. 그래서 엔비디아도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마벨이 이제 설계를 잘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설계한 거를 또 찍어내주는 파운드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파운드리 하면은 TSMC를 좀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그쵸. 이 광학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TSMC라고 하면은 타워 세미컨덕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까지 또 두 종목을 이제 첫 번째 밸류체인 칩 설계 공정 단계에서 가지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광전환 및 모듈입니다. 그래서 루멘텀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강원에 대한 기술력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강 트랜시버 모듈 안에 들어가는 레이저를 만들어주는 칩이거든요. 네. 실리콘 실리콘 자체가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 빛을 만들고 쏴주는 칩이 필요한데 그거를 잘 하는 게 이제 루멘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얘 역시도 이제 광학 쪽으로 네트워크가 바뀌게 되면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비슷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코이런트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하는 사업이 매우 비슷한데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하이엔드 쪽
그런 AI 데이터 센터가 아무래도 고마진이거든요. 그쪽에 좀 매출이 집중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 쪽 매출도 한 30%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엔드 유저가 좀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코이런트도 이런 데이터 센터 쪽으로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루멘텀과 코이런트가 서로 이제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에서도 이 두 기업에 똑같이 또 투자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혹시 그리고? 팀장님 지금 네. 노트북에 관련 네. 저희 자료를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네. 같이 시청자분들하고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 네. 자, 지금 없다고? 네. 그러면은 말로 설명을 좀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네. 두 번째 단계까지 왔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어떤 단계가 그래서 필요하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 쪽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편입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좀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코닝입니다. 코닝, 네. 아유 핫하죠.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그 칩을 통해서 레이저를 모듈에서 쏴주면 그 레이저가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유리섬유, 광섬유거든요. 근데 이 광섬유가 구리섬보다 훨씬 얇고요. 그리고 더 많은 큰 폭의 데이터를 원거리까지 쏴줄 수가 있는 기술력이 필요한데 네. 그걸 잘 하는 데가 이제 코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백본망 및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데이터 센터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를 연결을 하려면 네. 이제 광대역을 연결할 수 있는 통신망이 필요를 하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통신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이제 시에나라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루멘텀이라든지 코에런트의 부품들이 이 시에나의 장비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망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하는 기업이라서 이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연결도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 시에나라는 종목도 이제 높은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종목 중에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20% 이상씩 가지고 있는 게 루멘텀, 코이런트 그리고 시에나 이렇게 세 종목에 좀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기업에 한 60%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관련 ETF고 사실 미국 주식을 워낙에 계속 최근에 하셨던 분들은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그렇죠. 거예요. 근데 네. 이제 한국 주식에서 뭔가 이제 퇴직연금이나 그런 것에 관련한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ETF도 있었어? 하면서 또 관심을 갖게 되실 만한 그런 ETF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일 많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말씀드렸지만 루멘텀 홀딩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시에나, 코에런트, 어플라이드, 옵토 일렉트로닉스. 이거 좀 이제 이름이 좀 네. 길긴 한데 네. 예. 네, 맞습니다. 어렵지 않은 기업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어플라이드 옵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루멘텀이나 코이런트랑 이제 사업 영역은 굉장히 네. 좀 비슷하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이제 저가형 으로다가 이제 많이 좀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요. 네. 이 네. AI 광통신 네트워크 관련한 ETF들 중에서 관련한 ETF, 다른 ETF와 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이제 코덱스의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ETF만의 차별점이라고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유일한 차별점은 지금 코덱스밖에 없다. 코덱스 관련한 밖에 ETF가 없다. 코덱스밖에 없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 3%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워낙 이쪽에 이제 전문가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셨으니까 막 개별 종목으로는 이런 루멘텀이라든지 코이런트, 마벨 같은 종목들을 많이 보셨고 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워낙 작년부터 좀 핫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ETF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출시를 한 거는 이제 저희 코덱스가 최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출시된 지가 얼마나 됐죠? 네. 3월 3월 31일 날. 31일에 출시를 했으니까요. 진짜 예, 뭐 한 2주 좀 맞습니다.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출시하자마자 제가 알기로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고. 네. 수익률이 계속 지금 올라갈 어느 수밖에 정도 없죠. 상황인 거죠? 지금 한 15%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광통신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상품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제 광통신이 유행을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좀 점프를 맞아요. 많이 했잖아요. 광 근데 들어가면 다 올랐죠. 광 들어가면 다 올라간다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봤더니 정말 실력이 좋은 기업들도 있는데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도 너무 이제 작은 규모의 맞아요. 기업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광통신에 대한 유행 트렌드를 공부해서 따라가실 분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금 더 딥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미 미국은 조금 업력도 된 회사들도 있고 규모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돈 벌고 다행이네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AI 자체를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게 과연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이제 기업들은 이제 이미 규모도 크고 이미 광학 쪽으로 이런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루멘텀이나 뭐 코이런트 같은 주가만 이렇게 딱 보시면 이거 이렇게 많이 오른 거 어떻게 지금 사도 맞아. 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루멘텀을 보면은 이익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좀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로만 보면 좀 비싸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이익이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충분히 지금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국내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 광학 쪽이 이제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으로 찍히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미국 쪽으로 이쪽의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포지션을 좀 가져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추려지고 실적이 나오는 쯤 해서 좀 같이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시총이 1,700원 넘은 거 보니까 이 보름 안에 진짜 많이들 사셨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요. 주가가 계속 올라서 같이 이제 올라가기는 하지만 네. 앞으로 뭔가 넥스트 그리고 AI 관련한 수혜 어디서 받을까라고 했을 때 광이라는 것 자체는 필수적인 거라서 네. 네, 지금 많이 맞습니다. 올랐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몰빵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네, 있는데 그렇죠. 모아가는 전략으로의 음. ETF로는 대안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보면은 오늘도 지금 조정 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럴 때 조금씩 이제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네. 이제 어쨌든 장기적으로 커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반도체와 전력을 잇는 그 다음 이제 AI 발전 단계상 병목이 나오는 쪽이 이제 통신 네트워크 쪽인데 그 해결책이 이제 광학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모아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또 어렵사리 모셨기 때문에 오늘 광통신 네. 쭉 이야기해 주셨지만 ETF 컨설팅 지금 담당을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상반기 2분기 네, 어떤 ETF 나도 물어보고 싶었어. 그래. 컨설팅 하시니까. 우리 네. 마음이잖아. 네. 지금 네. ETF 400조시 됩니다. 광 좋은데 맞습니다. 광도 오늘 좋은데 400조 돌파했죠. 아. 네. 광도 좋긴 한데 네. 예, 제일 좀 어떻게 네. 근데 아마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마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왜요? 반도체예요? 네. AI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쟁 이슈는 사실 좀 점점 민감도가 이제 증시에서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악재에 이렇게 막 급락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씩 이제 호재에 더 반응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 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전쟁 이슈 같은 것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한 달이 넘어가면 계속해서 이제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는 시선이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실적을 잘 발표가 되는지에 집중을 할 텐데 네. 결국 실적을 끌고 가는 건 또 AI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AI에 관련된 쪽에서 수혜를 받는 쪽이 실적이 나올 건데 그게 여전히 반도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뭐 전력 같이 AI 쪽에서 이제 병목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쪽에 계속해서 좀 집중을 코어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ETF도 그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뭐 여러 섹터의 이익들을 보면은 이제 코스피 전체 이익 상승의 대부분이 다 반도체가 끌고 네.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아닌 쪽에서의 실적이 찍히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다른 쪽들도 좋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실적 시즌이니만큼 좀 실적이 잘 나온 쪽에 집중을 하자. 그거는 지금까지 잘 갔던 종목이 다시 잘 갈 확률이 네.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광 관련한 ETF, 특히 미국의 광통신 관련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ETF라서 오늘 네. 여러분께 또 적시에 좋은 상품을 소개해드린 것 같고요. 오늘 또 삼성자산은요 ETF 컨설팅 팀에서 직접 나오셔서 네. 또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정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양시장 흐름 좋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상승폭 다시 조금 키우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2%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6% 오늘 현대차 흐름이 좋네요. 6%까지 상승폭 키우고 있고 원전, 두산에너빌리티도 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양자도 정말 뭐 상한가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요즘에 뭐 젠슨 왕이 얘기만 하고 만지기만 해줘도 이렇게 팡팡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200만 원 쓰라 그랬잖아요. 네, 200만 원 아직 못 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일단 분위기 좋고요.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입니다. 내일까지 부디 기분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기도. 예, 기도 기도하시면서 메타입니다. 마치 이거 무슨 전도사님 같아요. 기독교 방송을 만드는 거 같네. 저는 이제 종교는 없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자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편안한 오후 보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